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연 숙성꿀, 그러니까 우리 토종꿀이 자연 숙성꿀이죠, 그죠? 예, 자연 숙성꿀, 그리고 농축꿀과 사양꿀, 요거를 한번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흔히 사육농가에서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차이점이 있나 하는 거를 좀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자연 상태에서, 그러니까 벌들이 자연 상태 그대로 숙성을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숙성됐다는 걸 뭘로 정의하냐면, 우리가 흔히 밀개를 했다, 막았다, 꿀을 소방에다 꿀을 채워서 막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수분 함량이 20%, 토종꿀은 21%죠, 그죠? 21% 미만이 됐다는 얘기고, 전하당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지칭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하면은 꿀벌이 이제 숙성 완숙꿀까지 가는 과정이 어떠냐 하면은, 첫째, 꼬꿀에서 방어를 해요. 외역봉들이. 예, 이건 이당류죠. 그죠? 예, 이당류이고, 그 다음에, 외역과 내역봉이 이제 서로, 이, 마우스 대 마우스라고 그러죠. 예, 입을 이렇게 맞대고서 넘겨줘요. 내역봉한테. 외역봉이 꿀을 꽃에서 또 빨아오면은 내역봉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삼키면은, 일단 빨아올 때 외역봉이 빨아오면은 꿀 저장 위가 있거든요. 손은 위가 4개지만은 꿀벌은 위가 2개예요. 하나는 소화기관,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소화시키는 위가 있고, 하나는 꿀을 저장해 오는 위가 있어요. 예, 그 위가 있는데 2개가 있는데 그 위에서 이제 이당류를 다당류를 이제 분해시킬 수 있는 그 효소하고 막 섞는 거죠. 이제 오는 과정 중에서 거기서 섞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시 내역봉한테 넘겨주면, 내역봉이 그걸 받아서 빨아가지고 다시 위로 이제 저장을 해요. 그럼 거기서 또 다시 이제 분해 효소하고 섞이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소방에다 저장을 해요. 소방에 저장을 하면은 요 과정 중에서 어떤 거냐면, 내역봉이 몇 번을 다시 삼켰다 뱉었다 이걸 계속해요.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뭐 아프리카나 이런데 보면은 뭐를 하냐면, 곡식을 이렇게 여자들이 앉아서 씹죠. 씹어가 뱉어가지고 그걸 이제 술을 담죠. 그거를. 예,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분해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전화시키는 효소가 있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발효를 시키죠. 우리는 뭐 보통 술약이라는 걸 쓰는데, 예, 이스트라는 걸 써서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발효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고 그러는데, 거긴 그런 저기가 없었으니까. 예, 없었으니까 우리는 뭐 이제 그대로부터 이제 누룩이라는 걸 이용해서 술을 담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은 아프리카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가지고 씹죠. 씹어가지고 뱉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술을 만들죠. 그죠? 예,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뭐 이스트라거나 분해 효소를 뭐 가미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몸 자체에서 생성이 되는 위에서 그걸 해가지고 몇 번을 삼켰다 뱉었다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걸 전화당을 만들죠. 이제 전화시키는 거죠. 당을. 그러면서 이당류를 단당류로 분해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후에는 선풍 작업을 하고 이렇게 몸을 떨어가지고, 가슴 근육을 떨어가 열을 내가지고 이 안에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요. 그러면 이제 완숙꿀이 되는 거죠. 그죠? 숙성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밀개를 해서 막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벌이 전체를 다 관여해요. 다 관여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저장을 하고 이러는 거,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1000년이 지나도 크게 변질이 안 되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숙성꿀 또는 완숙꿀이라고도 해요. 예, 그런 공정을 벌들이 다 자체가 해요. 예, 요게 우리가 완숙꿀이에요. 우리 토종꿀이 이런 꿀이죠. 그죠? 예, 자연 상태. 예, 이게 아주 인체에도 좋고, 예, 여러 가지 효능을 지니고 있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은, 농축꿀이라는 건 뭐냐? 예, 농축꿀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요거 하나, 둘, 셋, 4가지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농축꿀이라는 건 하나, 둘, 3가지 공정만 거쳐요. 왜 그러냐면은,
빨리 채미를 하고 밀개를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은 아카시아 이동 양봉을 하거나 아카시아가 또는 그 고정 양봉을 하더라도 아카시아 꿀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걸 막고 밀개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작업이 길어져요. 기간도 길어지고 또 밀도질을 해가지고 그걸 다 그 막은 걸 다 깎아내야 되고 그리고 채미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은 꼬꾸를 다 오는 건 똑같아요. 꼬꾸를 따오고 여기서 이제 이 내역봉이 저기 하고 분해하고 그러고서 이제 이 분해가 끝나서 이제 이렇게 효소 저기를 충분히 섞어 가지고 이렇게 되고 나는데 한 가지를 안 해요. 뭐를 하냐면 수분 증발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분 증발을 시키게 되면은 밀개를 해서 막으면은 농가에서는 꿀을 더 많이 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열을 가해서 우리는 이제 인위적으로 한 가지 공정을 사람이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농축장이 있죠, 그죠? 농축을 해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뭐라냐면 소분도 병에다 꿀병에다 담아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죠? 소분 작업도 해주는데 요 공정을 생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꿀을 더 많이 채밀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농축꿀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친구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죠. 야, 넌 조청꿀을 뜨는데 조청꿀이 그게 꿀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조청꿀 이게 조청꿀이거든요. 끓여서 수분을 증발시키는 거니까 요 공정을 안 거치는 게 농축꿀이에요. 그리고 열을 가한 거기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고 미생물이 전부 다 사멸하고 이런 거 저기예요. 미생물은 40도가 넘어서게 되면은 다 사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체온이 36.5도인데 만약에 37.5도 같다. 그럼 1도가 높거든요. 그럼 큰일 나요. 거기서 만약에 38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인체는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미생물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잘못되면은 조금 더 높게 되면 죽어버리죠, 사람이.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 과정을 인위적으로 이 한개 해놓은 거를 이제 농축꿀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 잘 솔지도 않고 영양가도 뭐 그렇고 우리가 꿀을 먹을 때 항상 저게 온수에 따뜻한 물에 다 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40도 이하 물에 왜 40도가 넘어가면 그 안에 있는 영양소가 파괴되고 또는 미생물이 사멸하니까 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농축꿀은 이게 이제 아마 법이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이걸 꿀로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농축꿀은 꿀로 인정을 안 해요. 자연 숙성 꿀만이 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시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시럽으로 인정을 하거나 그런 저기를 해요. 시럽은 이제 열을 가해서 그거를 만드니까 옥수수 전분을 발효 저기를 해가지고 한다든가 즉 이온 물료 비슷하게 만드는 게 그게 시럽이거든요. 그죠? 그렇듯이 이게 앞으로 법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조만간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사례가 있으니까.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축꿀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양소가 파괴되고 미생물이 사멸된 꿀이다. 그러니까 조청하고 그 차이가 없다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종꿀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린 토종꿀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토종꿀이 비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양꿀은 또 그럼 뭐냐? 사양꿀은 저기 해가지고 네 가지 공정 중에서 두 가지를 생략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꽃꿀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설탕물을 넣어줘가지고 꿀이 빨아가게 하는 거예요, 벌들이. 빨아다가 소방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저게 이당류, 저기도 설탕도 이당류거든요. 이걸 분해하는 건 비슷해요. 분해하는 건 비슷한데, 여기에서 꽃에서 꽃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미네랄이라든가, 각종 미생물, 영양소, 이런 게 전부 다 없어지는 거죠. 없고 그냥 오직 설탕만, 당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당류만. 그걸 이제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공정을 거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가면은 또 칼질해야 돼. 그래서 사양꿀
저기 하는 채밀하는 농가에서는 생산하는 농가에서는 3일 아니면 4일 만에 한 번씩 채밀을 해내요. 그런데 채밀을 해낼 때 밀개가 돼 있으면 막은 게 있으면 전부 다 밀도질을 해야 되는데 단가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 채산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공정만 거쳐요. 예. 이게 사양꿀이에요. 그래서 영양소도 없고 영양소도 다 파괴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이 과정은 두 가지 과정 중에 여기서 그러면 뭐를 하느냐 농축을 해요. 이것도 농축을 해요. 예. 농축을 해가지고 수분을 증발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영양소도 파괴되고 잘 솔지도 않고 그래요. 예, 꿀은 솔어야 꿀이거든요. 잘 안 솔어요. 열을 가해놓고 어차피 이 처음서부터 설탕인데다가 설탕물을 녹여놓은 거에다가 그러지 않아도 잘 안 소는데 열을 가해가지고 그나마 가끔 이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꼬꿀하고 섞이기도 하는데 사양꿀을 생산하는 시기가 양봉은 언제냐 하면은 무밀기 때 하는 거거든요. 예, 밤꿀까지 다 떠내든가 아니면은 이 아카시아만 뜨고 저기 하든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는 벌들이 별로 없어요. 안에서 다 해결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도 없고 그런데다 영양소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농축 작업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설명드리지만은 자연 숙성 꿀은 네 가지 공정을 그대로 하나도 생략하지 않고 다 돼 있는 거, 누가 벌들이 다 해놓은 거, 작업을 다 해놓은 거. 그리고 농축 꿀은 벌들이 하나, 둘, 세 가지는 하지만 요 작업은 인위적으로 한다는 거. 사양꿀은 이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벌들이 하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해준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사양꿀이 있어요. 이것도 외국에서는 이 사양꿀이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요. 예. 왜 사양꿀이 한때 저기 했는데 이 자충수를 뒀다고 봐야 되는데 양봉협회에서 식약청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어요. 사양꿀도 꿀로 인정해라. 그래야 농가가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예.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이제 식약청에서 들어준 거죠.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예, 문제가 있어요. 외국에서는 사양꿀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인정을 안 해요. 사양꿀이라는 거는. 예, 꿀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저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크죠. 일부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우리 동양종 꿀, 예, 토종꿀이죠. 그것도 꿀로 인정을 안 하려고 들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감로가 많이 섞여 있다고. 꿀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 정도 예민하고 그 정도 강력해요. 근데 이제 이쪽 동양이나 이쪽 저기 와서는 이제 토종꿀도 훨씬 서양꿀보다 좋다는 걸 알고 이제는 외국에서도 우리 동양종 이 벌꿀이 좋다는 거 이제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데 예. 왜냐하면 감로가 좋다는 걸 알으니까 이제는. 예, 그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할 건 우리 토종꿀 키우는 분들은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완수꿀, 예, 농축꿀 차이점, 그리고 사양꿀의 차이점, 어떤 과정이 덜 되고 더 됐나 이거하고 외국 사례는 어떤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외국 꿀들은 잘 솔아요. 왜 그러냐면은 뉴질랜드라든가 호주 이쪽 꿀이 들어오는데 미국 꿀도 수입돼서 들어오는데 잘 솔아요. 왜냐하면은 농축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걔네들은 인정을 안 해요. 꿀다가 농축을 하게 되면은. 예, 그리고 이제 감로도 인정 안 하려고 드는 그런 실정인데 예, 강력하죠. 그 정도. 예.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소비자들한테도 잘 인식시켜야 돼요. 예, 그래서 보면 물꿀, 이제 물꿀이 뭐를 물꿀이라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앞에서 보면 꽃꿀, 예, 꽃에서 나오는 건 물꿀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수분 함량이 높으니까 보통 60% 70% 되거든요. 예, 수분 함량이. 예, 그러니까 물같이 줄줄 흐르는 꿀이라고 그래요. 꽃에서 따온 꿀이라 꽃꿀이라고 그래가 물꿀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예, 수분 함량이 높은 걸. 그걸 이제 물꿀을 채미를 해요. 예, 이게 저기 농축되기 전에 여기서 보면 이게 숙성되기 전에 이걸 막기 전에 밀게 하기 전에 빨리 떠내야 되거든요. 그럼 물이 꿀이 줄줄 흘러내려요. 예, 물 마냥.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뭐가? 농축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농축장이에요. 농축기구 있고 이렇게 쭉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각종 그 재료 판매하는 데 가면 이것도 수익이 높거든요. 그쪽 저기에서는 예, 재료 판매하는 데서는 무시 못할 정도의 수익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장을 운영해요. 예, 이게 보면 있어요. 그래서 물꿀을 예, 20% 미만 수분 함량 떨어뜨려요. 예, 그런데 뭐 저온 숙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채산성이 없어요. 이거 한 통 해가지고서, 한 드럼, 두 드럼 넣고서, 8시간, 9시간, 1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농축을 해가지고는 30도, 이 정도에서 해가지고는 채산성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면 60도, 70도까지 막 온도를 올려요. 그렇게 되면 60도만 되면은 각종 미생물은 다 사멸되고 100% 사멸되는 거고 저기 60도 되면 영양소 거의 파괴되고 말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농축을 했어도 좋은 농축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 기계가 있으면 돼요. 내 시스템이 있으면은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설비를 갖춰놓고 누가 내 것만 하겠어요. 빠른 시간 내에 4-5시간 내에 빨리 수분 증발시켜가지고 빨리빨리 빼놔야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채산성이 저기가 떨어지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농축장을 갖고 있는 저기는 무밀기 때 아니면은 꿀이 생산되지 않을 때 가가지고 토종꿀을 갖다가 내 건 돈을 내가 더 줄 테니까 내 건 좋은 35도나 이 정도에서 해가지고 농축해다고 이제 이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걸 누가 해줍니까? 그걸 전기세 나오지 여러 가지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걸 누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입으로만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그걸 갖다가 성분 분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저기를 해보면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꽃꿀이 바로 물꿀인데 예. 이런 형태가 돼요. 보면은 이제 이렇게 흘림 처리를 했을 때 보면은 수분 20% 함량했을 땐 이렇게 이제 되는데 27% 정도면 이렇게 돼요. 30% 이상이 되면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예. 자연 숙성이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이건 밀개가 된 건 그거고 밀개 되기 직전에 밀개 시작하는 거죠. 벌들이 이렇게 맞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꽃에서 따온 꿀, 이거를 바로 따온 꿀은 물꿀이라 그러는 거죠, 그죠? 예. 오자가 났어요. 불꿀이 아니라 물꿀. 예. 그래서 이제 농축꿀과 설탕꿀. 차이는 있어요. 농축꿀은 꽃꿀에서 따온 저기 한 걸 하는 거고, 설탕꿀은 사양꿀이거든요. 이건 설탕을 이제 먹여서 하는 거고, 그 차이는 있지만은, 일단 도찐개찐이에요. 도찐개찐이라고 보면 돼요. 큰 차이 없어요. 그래서 영양 파괴는 이미 돼 있는 거고, 외국 서양이나 이쪽에서는 꿀로 취급도 안 하는 거고, 받아주지도 않고, 값어치도 없어요. 실업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단가도 싸요. 예, 그런 저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결정화가 잘 안 돼. 예, 농축을 열 처리를 하게 되면은 결정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적이 있어요. 일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죠. 결정화가 된 걸 보면은 야 이거 저기 했구나. 예, 예, 설탕 먹였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잘못 알고 있는 지식들이죠. 그죠? 예, 크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결정화가 돼야 꿀이에요. 유럽 쪽이나 이쪽에서는 결정화된 꿀이 더 비싸요. 그래서 크림꿀이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언제 자료 한번 올려드릴 건데 크림꿀 만드는 방법 이거를 올려드릴 건데 크림꿀은 완전히 크림화되어 있어요. 예, 완전 다 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가에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걸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토종꿀이 왜 이렇게 솔았어? 이거 꿀 아니고 설탕 저기 한 거야? 이렇게 했을 때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들이에요, 이게.
예, 제가 정리한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 찾아서 정리한 거지, 내가 뭐 저기 해가지고 내 혼자 이걸 저기 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 농축꿀, 뭔 꿀이냐? 인터넷 치면 나와요. 설탕꿀, 사양꿀, 이건 뭐냐? 다 나와요.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예. 완숙꿀이 뭐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완숙꿀이 좋은 거, 숙성꿀이 좋은 거, 생꿀이라고도 하고, 생밀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형벌꿀하고 천연벌꿀은 과정이 틀리잖아. 앞에서 본 것 같이, 그죠? 예. 그래서 다 차이가 많아요. 예. 사형벌꿀은 그 일부 저기에서는 뭐 사형벌꿀을 갖다 꽃꿀이다, 예, 화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오히려 잘 안 쏘는 꿀, 잘 솔지 않고 이러는 꿀이 오히려 의심해야 될 꿀이다.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한 꿀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카시아나 밤꿀, 나무에서 피는 꽃들은 잘 안 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솔아요. 시간이 지나면 솔게 돼 있어요. 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솔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건데, 시간이 뭐 작년 거 아카시아 꿀인데도 이게 뭐 잘 안 쏘는 것 같고 밤꿀인데, 아니에요. 솔아요. 일단은 시간이 지나고 되면은 밑에 솔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건 아셔야 돼요. 근데 올해 해꿀이 밤꿀이라고 샀는데 솔았다 그러면은 좀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다른 꿀이 좀 많이 섞여 있고.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야 돼요. 식약청에서 기준을 정한 게 있어요. 밤꿀이라는 명칭을 붙여도 되는 거는 밤꿀의 함량이 18%, 밤꽃에서 딴 꿀이 18% 이상만 들어있으면 밤꿀이라고 호칭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예, 저기가.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잡꿀이 섞였다고 해가지고 이거 밤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밤꿀이 18% 이상만 섞여 있으면은 밤꿀로 칭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 시중에 가면은 이 사양꿀이 이 마트나 이런 데 흔하게 많이 있어요. 한 2만 원대? 예, 2만 원대 정도면 한 병 사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우리는 보통 이 자연 숙성꿀 하면 7만 원, 8만 원 이렇게 받고, 밤꿀 같은 거 10만 원 넘게도 받고, 감로도 10만 원 이상 받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2만 원, 3만 원대를 받는다. 예, 잡꿀이라 하면서 2, 3만 원대를 받는다. 그래, 의심해 볼 여지가 있어요. 가격대가 그렇게 되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잘 솔지 않아요, 이게. 예. 이건 이 사양꿀이 맑아요. 이거보다 맑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색이 짙어져요. 이건 자연꿀이 좀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연꿀이 좀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꽃꿀이 좀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사양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기가 돼요. 예, 색상이 변해요. 예. 햇볕을 보고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양꿀의 차이, 숙성꿀 저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설탕물을 먹여서 생산한 건 사양꿀, 예. 꽃에서 따온 꿀은 한 거는 자연 저기 꿀. 그리고 또 하나 꽃에서 따왔다고 하더라도 농축꿀하고 또 저기하고 숙성꿀하고 차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크게는 세 가지로 보면 돼요. 자연 숙성꿀, 생꿀이라고 그러죠. 어떤 저기도 가지 않은 거를 생꿀이라고, 살아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막걸리도 생막걸리 저기가 있고, 그거는 이렇게 흔들거나 그러면 가스가 발생되죠. 그래, 씩 하면서 새죠. 그죠? 예. 그런데 일부 장기간 보관되는 건 다 사멸시켜, 열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끌어넘지가 않아요. 예. 막걸리도 그렇게 생막걸리라고 칭해요. 그걸 갖다가 생막걸리냐 아니면은 멸균 막걸리냐, 이 두 가지 차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외국으로 수출되는 건 전부 다 사멸 막걸리예요. 멸균한 막걸리고, 생막걸리는 저기가 수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운반 과정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나요. 변질되고 그러죠. 그죠? 그렇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크게는
자연 숙성 꿀, 농축 꿀, 사양 꿀 이렇게 그 구분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숙성 꿀하고 설탕과 사양 꿀하고 차이는 이런 게 있어요. 당분은 뭐 큰 차이 없어요. 당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비타민은 미네랄은 효소는 없어요. 예. 자연 숙성 꿀에는 다 들어있는데 설탕에는 없어요. 설탕꿀에는. 영양소가 이렇게 좀 된 거죠. 그죠?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양꿀의 성분 차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 보면은 여기 그 아미노산 저기 했을 때 분석해 봤을 때 아주 크게 자연 숙성꿀은 진한색이고 빨간색은 이제, 이 사양꿀인데 뭐 그 어떤 건 한 10여 배 차이. 예. 이런 거 같은 경우 무기질 차이는 뭐 어마어마하죠. 그죠? 예. 여기에는 왜 그럼 이런 성분이 왜 있느냐 하는 거는 사양꿀을 우리가 작업을 할 때에 일반 꽃꿀도 들어오니까 일반 꽃꿀이 들어와서 같이 섞이니까 이런 결과치가 온 거예요. 예, 설탕에는 뭐 이런 저기가 없는데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칼륨 이런 게 없는데도 꽃꿀이 조금씩은 들어와서 혼입이 되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해가지고 분석해 본 차이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이거를 이 정도 영양 차이면은 그거 뭐 한 10배 정도 더 봐도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사양꿀하고는. 예. 값어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 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이너스 탄비가 0에서 예. 만약에 플러스로 넘어가면 뭐 볼 것도 없는 거고, 근데 탄비가 마이너스 22 미만, 예, 이거는 사양꿀이고, 탄비가 22만 돼도 잡화꿀, 그리고 일반 양분꿀이 23.5, 토종꿀은 25에서 26이에요. 예, 마이너스 차이가 많이 나죠. 갭이 크죠. 예. 성분 분석표에도 이게 돼 있고, 식약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비율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전하당 이제 뭐 어려운 말 쓰면 그런데 설탕, 스크로스를 이제 이 설탕을 산 또는 효소, 인베르타제 이 가수분에서 생기는 포도당, 분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당 이런 게 일대일로 함유되어 있는 당,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하당은 이런 그대로 전화시킨 거예요. 이걸 바꿔놓은 거죠. 그죠? 예, 분자적인 분해를 해가지고, 과당과 포도당을 분리시켜놓은, 이제 그런 얘기죠. 그죠? 대신에 이제 이건, 꽃꿀은 자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자당이라고 그러는데, 반비례해요. 예, 전하당하고, 자당하고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전하당이 만약에 60이 된다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당이 40이 되고, 예, 만약에 전하당이 80이 된다 그러면은, 이 자당은 20이 되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봤을 때 전하당 비율이 이 숙성꿀 이걸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전하당 비율이 약 80 정도 돼야 되고, 자당 비율은 한 8 정도, 4나 8 정도, 5에서 한 8 정도로 봐야 돼요. 자당 비율이 그 정도 돼야 돼. 그래야지 완숙꿀, 숙성꿀로 인정을 받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하시면 돼요. 그건 왜 그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전하당이 80이고, 자당이 뭐 한 8이나 10 미만이냐, 이거 정하면 나머지 당이 있거든요. 예, 당이 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래요. 나머지 성분, 예, 그것도 있고, 하고 나면은, 예, 보통 이제, 꿀 속에는, 100g 속에는 쉽게 얘기하면은, 당분 저기가 한 80%에서 한 90% 정도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예. 그건 나머지 이제 저기도 있고, 수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니까, 예,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보통 여기 그래. 꿀에는 전하당 함량이 71.5%. 예, 자당이 그럼 한 7이나 8 정도 되죠. 그죠? 나머지는 수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영양소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하당 비율이 낮으면은, 이 농협, 이 양봉 농협, 저기에 있는, 저기에서 수매를 안 받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나야 돼.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자당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낮아 가지고 수매를 안 받겠다 그러면 내년에 갖고 가면 돼요. 예, 시간이 지나면 전화당 비율이 높아지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벌꿀의 결정화, 결정화는 뭐 그래요. 결정의 원인으로는 이게 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과당과 포도당이 많이 함유된 꿀, 그럴 경우에는 결정화가 돼요. 그리고 온도가 15도 이하 이런 데 보관했을 때 결정화가 돼요. 그리고 화분이 많이 혼입되었을 때 화분 때문에도 결정화가 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해요. 그러면서 화분이 많이 혼입되면 색상이 자꾸 탁해지고 진해지죠. 그죠? 근본 원인으로는 당이 과포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분이 녹일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당의 비율이 높아지면은, 그러니까 수분이 자꾸 증발하게 되면은 자꾸 결정화가 된다는 그 얘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정되는 요인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알고서 소비자한테 어필하면은, 아, 결정화가 왜 되는 거고, 결정화 됐을 때 좋은 점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설탕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말을 못 해요. 내가 아니야 100번 얘기해봐야 소비자들이 믿지를 않아요. 내가 근거를 못 대고 그냥 내 입으로만 아니다 하고서는 저기를 판매를 할 수 없죠. 근데 근거를 제시해 주면서 이게 결정화가 된 게 좋은 거다 하는 거를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거를 하고, 내 말을 신뢰가 안 되면 인터넷으로 찾아서 휴대폰 요새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인식하거든요. 그러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게 토종꿀이 왜 이렇게 양봉 몇 병 값을 받느냐 하는 것도 다 습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있으면 내 제품에, 내가 생산하는 제품을 내가 모르면은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된 거죠. 결정하는 쏠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뭐 나중에 그러면 이걸 먹어도 되느냐, 어떻게 먹느냐, 녹여서 먹고 싶으면은 따뜻한 온수에다 하루 뭐 한 24시간 정도 이렇게 두면은 녹아요. 그리고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온수에 이렇게 플라스틱 숟가락이나 나무 숟가락으로 떠서 넣고서 풀어서 먹으면 돼요. 금방 녹으니까 따뜻한 온수에는. 포도당이니까. 포도당 좋은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결정한 원인을 살펴보면 이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렇게 캡처 받으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인터넷 찾으면 이런 것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은 꿀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죠? 자파 숙성 꿀이 있고, 이 자연 숙성 꿀이 있고, 농축 꿀이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왜 이 자연 숙성 꿀은 같은 아카시아 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농축 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색이 옅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A 등급을 받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동 양봉을 하거나 이 다른 꿀이 혼입이 안 되게 빨리 채밀해내는 게 가장 관건이에요. 근데 자연 숙성 꿀 저기를 하려다 보면은 아카시아 지고 나서도 며칠 기다려야 돼. 그러면 다른 꽃꿀이 자꾸 혼입이 돼. 그리고 아카시아 필 때 찔레꽃이 펴요. 찔레꽃이 피는데 찔레꽃꿀이 진해요, 색상이. 그런 게 들어오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저는 아카시아 꿀이 이 색상이 이래요. 이거는 뭐 제가 생산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제가 꿀을 벌을 키우면서 꿀을 채밀했는데 첫 해에 이제 한다 그러니까 지인들이 그럼 아카시아 좋은 거 좀 줘봐. 그래가 저는 이제 이 청주에서, 이 본가가 청주에 있고 충주에서 이제 여기가 제 자란 곳이니까 여기서 하는데, 청주가 채밀이 빨라요. 한 보름 가까이 빨라요. 저는 더구나 숙성꿀을 뜨기 때문에 하는데 기다려줘, 그거를. 그쪽에서 이 청주에서 한 보름 정도 빨리 나오는데도 주변에 있는 저기를 아카시아 꿀을 구매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걸 이제 처음에 갖다 주니까 사람들이 오늘 이거 아카시아 꿀 달라는데 이게 무슨 꿀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설명을 했죠.
나는 숙성꿀을 뜬다. 그렇기 때문에 숙성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아카시아가 지고 나서도 다른 꽃 저기가 자꾸 그 피기 때문에 내가 벌들을 교육을 못 시킨다. 지금부터 계속 아카시아만 빨아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나는. 예? 그걸 하면은 내가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아카시아 빨아오게 하는데 벌들한테 그걸 납득을 못 시키니까 벌들이 아카시아 꿀도 빨아오고 뭐 찔레꽃도 빨아오고 그때 피는 꽃도 다 빨아오다 보니까 다른 꿀은 이렇게 색상이 진하다. 근데 섞였는데 맛은 훨씬 날 거다. 예. 근데 아카시아 향도 진하게 나면서 맛도 일반 그 아카시아 저기보다 훨씬 맛도 진하고 좋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기다려요. 내 꿀이 나올 때까지. 뭐 딴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뭐 기다려요. 왜? 차이가 나니까. 좋다는 걸 알으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예. 처음에는 좀 납득시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은 앞에서 제가 했던 그런 저기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차이는 이런 차이다. 예. 그러니까 맛의 차이가 있을 거다. 믿고 기다려 봐라.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저 집 꿀은 어떻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홍보를 역으로 많이 해주고 있던 그런 실정이에요. 예, 그래서 앞에서 정리해 봤듯이 우리가 내가 생산하는 제품, 내가 뜨고 있는 꿀에 대한 걸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판매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그리고 이 가격을 조금 더 받아도 저기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꿀이야. 이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토종꿀 생산하는 그 사육농가에서는, 토종꿀을 키우는 사육농가에서는 꿀 팔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힘들죠. 뭐 일반 꿀 따지면 뭐 10만 원, 뭐 그 비싸봐야 10만 원인데 토종꿀은 뭐 25만 원, 3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좀 저기 한 거는 무거운 거는 뭐 50만 원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다섯 배를 요구하니까 최소 3배 이상 이렇게 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꿀을 선호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충분히 납득시켜주고 제시를 해주니까,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 집 꿀은 그만한 값어치가 있어. 이걸 아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좀 참고하시고 이렇게 그 자료도 좀 준비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